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냐면요. 이거는 좀 덜 중요한데요. 요거 이제 뭐냐면, 매각 수익이라고 그래요.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게 되면 기간 말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3년 후가 됐든 5년 후가 됐든 매각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매각할 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쉬워요. 이거 매도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예상 매도 가격이에요. 아니 예상 매도액이 뭐 2억이다 합시다. 근데 이제 경비가 생기죠. 그 매도 경비에 중요한 게 뭐 예를 광고료,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이런 거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한 1,000만 원 너무 큰가? 뭐 5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얼마요? 1억 9,500만 원 되겠죠. 1억 9,500만 원. 순매도액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는 게 뭐냐면 미상환, 이게 아직 하지 않았다라는 걸 한문으로 미라고 그래요. 미납금, 미수금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상환, 빚을 갚지 않은 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 또는 잔액이라는 건 아직 못 갚은 거. 못 갚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잔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계산 쉽게 뭐 9,5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전 지분 복귀액이 1억이 나와요. 이렇게 1억이 나오는데 세전 양도소득세를 아직 안 냈잖아요. 그래서 세전이고 지분이 내 돈이죠. 내 돈이 복귀 돌아온다요. 돌아온 게 1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계산하기 쉽게 만약에 내가 처음에 투자한 게 1억이다 이거죠. 처음에 투자한 게 1억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낼 이유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양도 차익이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은 얼마요? 1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쉽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후 지분 복귀액도 역시 얼마예요? 1억이 되죠. 이거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매각 수익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격, 그 다음에 순매도액, 그 다음에 세전 지분 복귀액,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총 매요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자, 경비 나가는 거죠? 미상환 저당 잔금 은행 줘야 되잖아요. 나가는 돈이고 양도세 세금 내가 오니까 나가는 돈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부호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매도 가격 마이너스 매도 경비는 순매도액 마이너스 뭐야? 미상환 저당 잔금 또는 잔액 세전 지분 복귀액 마이너스 자본이득세 또는 양도소득세는 뭐야?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끝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2개의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은 현금 유입에는 총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이제 임대 수익, 하나는 뭐야? 매각 수익. 2개. 요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걸 현금 유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좀 보면 다시 여기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 수익,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매각 수익. 그래서 현금 유입에 대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유출은 이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현금 유출을 좀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괜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게. 힘들죠, 여기가. 아주 힘들어 하는데 일단 오늘은 좀 그 몇 개만 할게요. 총 이제 이게 8개인데 요거 좀 몇 개만 할게요. 다음은 또 너무 힘드니까 이제 1번하고 2번만 좀 할게요. 남은 3, 4번은 나중에 하고 특히 이제 이 순소득 승수는 이제 33회 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제 현금 유출, 현금 유입을 좀 알아야 되는데 현금 유출을 이제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현금 유입이 이렇게 있는데 현금 유출은 딱 총 투자액하고 총 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 총 투자액
또는 부동산 가격, 부동산 가치 비슷한 말이죠.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지분 투자액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10억짜리가 있다. 그럼 10억 요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총 투자액이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채를 쓰잖아요. 그래서 내 돈은 5억이고 나머지 5억은 부채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이제 다 갚으니까 부채는 이제 다 갚으니까 따지지 않아요. 이거는. 그래서 뭐만 따지면 돼요?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어차피 부채는 다 갚으니까. 빚은 다 갚잖아요. 아까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만 신경 쓰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총 투자액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총 지분 투자액을 줄여서 뭐야? 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현금 유입 중에서는 자 임대소득만 신경 쓰면 돼. 매각 수익은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총소득 또는 조소득이 있죠. 그렇죠? 아까 보면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 다음에 순 영업소득,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 몇 개가 있어요?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흐름. 그러니까 아까 그 외우라는 게 이게 외워져야 돼, 이게. 그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돼야, 여기 보세요. 그래서, 총소득은 뭐야? 2개죠. 가, 유, 순, 영업소득, 세전,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이게 돼야 되겠죠? 이게 안 되면은 뭐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어져 있으니까. 자, 그래서 가서, 자, 이쪽에 와서, 이걸 보면, 이걸 보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썼느냐. 짝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일단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심화학습하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총 투자액이 나오면 짝은 이렇게 되는 거고,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시험 문제 풀을 때 요 짝이 바뀌었다. 그럼 틀린 거예요. 왜냐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파트너가 짝꿍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총 투자액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총소득 또는 조소득 아니면 순영업소득이고 지분 투자액이 나오면 세전 아니면 세후 현금 흐름이에요. 만약에 짝이 이게 바뀌면은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거를 알면은 이게 해결이 돼요. 이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 여기서 이 부동산 가격이나 또 같은 말이 우리는 같은 말이 많은데 총 자산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참 이거 강의하면서도 죄송한데 우리는 같은 말이 많아요. 이렇게 유사어가. 그래서 그거를 다 나중에 결국 하셔야 돼요. 오늘은 그냥 총 투자액이나 부동산 가격이나 총 자산이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지분이나 이제 자기 자본이나 지분 또는 자기 자본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총소득하면 가 아니면 유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되면 이제 뭐 요게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조소득 또는 총소득 승수가 나왔죠. 자, 총소득 승수가 나왔잖아요. 이게 승수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하기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식이 나와야 돼요. 공식이 나오면은 얼추 해결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에 와서 보세요. 자, 총소득이 여기 있잖아요. 총소득 승수죠? 그럼 얘가 분모가 되는 거예요. 총소득 승수. 그럼 얘가 분모예요. 분자는 뭐죠? 총투자액. 자, 다시 한번. 총소득 승수죠? 총소득이 뭐야? 분모가 되는 거예요. 분자는 뭐야? 파트너 총투자액. 되게 쉽죠?
그러니까 뭐 총소득 승수 하면은 뭐야? 총소득은 분모, 그 다음에 총투자액은 뭐야? 분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게 되면 총소득의 몇 배가 총투자액이냐 이 뜻이거든요. 이 승수라는 건 그 뜻인데 승수는 뭐냐면 몇 배, 두 배냐, 세 배냐, 몇 배이냐 요걸 묻는 걸 승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건 뭐 지금 모르셔도 돼요. 공식만 나오면 나중에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소득 승수잖아요. 그러니까 순소득이 의미하는 게 순영업소득이에요. 그럼 순영업소득의 분모, 그 다음 분자는 뭐야? 총투자액. 여기 보시죠. 이쪽에 와서 자, 순영업소득 여기 있죠? 순영업소득 분모, 그 다음 분자는 뭐야? 총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뭐냐면 자본회수 기간이라고도 해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와갖고, 그럼 공식 나오면은, 순소득 승수하니까 분모는 순소득, 순영업소득, 분자는 뭐야? 총투자액. 됐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저절로 해결이 돼요. 역수예요. 양쪽이. 역수이기 때문에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돼요? 이거 뒤집으면 되잖아요.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총 자산 회전율이라고. 요거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죠? 요걸 뭐라고 그래요?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종합 자본 환원율 또는 총투자 수익률이라 하는데 이건 됐고 이거 종합 자본 환원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최소한 요 네 개는 뭐야? 딱 알고 계셔요. 네 개. 아주 시험이 잘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자, 보시고요. 자, 조소득 승수 나왔죠? 공식이 나와야 돼요. 조소득, 총소득 승수니까 총소득이 가능 아니면 유효 아닙니까? 그럼 가능 총소득이나 유효 총소득이 분모가 되고 분자는 뭐야? 총투자액. 이거 역수가 뭐죠? 역수가 바로 총자산 회전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소득 승수는 어떻게 되죠? 분모가 뭐야? 순영업소득. 분자는 뭐야? 총투자액이죠. 이거 역수가 뭐죠, 여러분? 종합 자본 환원율이죠. 그래서 분모는 총투자액, 분자는 뭐야? 순영업소득이 되겠습니다. 뭐 요 정도는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용어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금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요건데, 요거를 좀 봐야 된단 말이에요. 대부 비율, 지분 비율, 부채 비율. 이 단어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편안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아셔야 돼요. 자산이나 총자산이나 총투자액 부동산 가치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부채는 융자일 것 같은 말이고, 자본은 이제 지분, 자기 자본 같은 말이에요. 이거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교재에 보면 다 돼 있죠? 이게 교재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10억짜리가 있다. 근데 그 중에 5억은 부채고 5억은 내 돈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지분 하는 게 좋습니다. 뭐라고요?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뭐야? 지분. 이렇게 하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얼마라는 얘기야? 10억짜리인데 부채가 5억이고 지분이 뭐야? 5억이다. 그래서 자산 이퀄 부채 더하기 지분 이렇게 알고 계시면 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를 가지고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 별것도 없어요. 그럼 이쪽에 와갖고 자, 이 10억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총투자액 또는 뭐야? 총자산 또는 뭐야? 총투자액 또는 이걸 뭐야? 부동산 가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 10억짜리다. 그럼 가격이 10억이면 가치랑 비슷한 말이니까 가치도 10억이고 총투자액도 10억이 되겠죠. 총자산도 10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억이 뭐야? 부채인데 비슷한 말이 뭐죠? 융자액이죠. 5억은 얼마야? 지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해야 돼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대부 비율이란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데 말이 좀 이상해서 그런데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대부 비율이 뭐냐? 대부 비율 또는 이거를 다른 말로
다른 말로 이거를 융자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이라고 그래요. 아, 뭐 짜증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수업하기도 힘들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해요. 말장난 엄청 쳐요, 여러분. 그래서 대보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모두 같은 말이에요. 뭘 낼지 전들 알겠습니까? 근데 금융론에서는 이걸 무조건 뭐라고 그래요? LTV라고 그래요. LTV. 금융론에서는. 참, 나원. 그러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해요. 하여간 어찌됐건 대보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거 대보 비율보다는 융자 비율이 쉬워요. 이게. 자, 대보 비율, 융자 비율, 그다음에 저당 비율. 그래서 이제 융자 비율이 쉬워요. 왜 그러냐면 비율 앞에는 그냥 슬래시 그으면 돼요.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율, 율자가 나오면 그냥 슬래시 그으면 돼요. 그럼 요거는 뭐야? 융자액이 뭐야? 분자가 되죠. 이게. 슬래시 앞에 있는 건 분자고, 분자입니다. 이게 뭐야? 분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융자액이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융자액이 분자. 얘가 되는 거죠. 분모는 뭐야? 부동산 가치예요. 분모는. 부동산 가치. 또는 총 투자액이 되죠. 그럼 10분의 5죠? 10분의 5니까 0.5, 50%가 되겠네요. 그래서 융자 비율, 대부 비율은 50%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지분 비율 나왔죠? 슬래시 그으면 돼요. 그러면 분자는 뭐야? 지분. 그죠? 분자는 뭐라고요? 자기 자본 지분. 분자는 부동산 가치예요. 여기 부동산 가치. 역시 10분의 5잖아요? 0.5. 50%죠? 그러니까 융자 비율이, 대부 비율이 50%라는 건 전체 가액에서 50%가 부채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지분 비율이 50%라는 건 전체 가액에서 50%가 내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대부 비율이 얼마야? 50%죠? 지분 비율도 50%죠? 두 개 더하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부 비율 플러스 지분 비율은 1이에요. 그럼 만약에 대부 비율이 80%면 지분 비율은 20%가 되잖아요. 그럼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뭐 별거 없어요. 용어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이 있는데, 부채 비율도 별것도 없어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분자가 부채잖아요. 분모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은 뭐야? 부채 나누기 지분이에요. 뭐라고요? 부채 나누기 지분이 뭐야?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채 나누기 지분. 이 공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융자 비율. 그럼 어떻게 해요? 융자 요거잖아요. 융자 비율. 융자 이거잖아요. 분모, 부동산 가치, 분자, 융자액. 지분 비율. 여기 있죠? 지분 비율. 그래서 분모, 부동산 가치, 분자, 지분. 부채 비율. 부채 여기 있죠? 부채 나누기 뭐야? 지분. 처음에는 좀 그럴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거 하셔야 돼, 이거. 왜냐하면 계속 나와요. 이게 부채 비율이다. 뭐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용어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서 이제 부채 감당률인데 이것도 잘 나오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 감당률이 뭐냐면 이건 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외울 때 어떻게 외웠어요? 가공기, 유비, 그 다음에 뭐야?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웠죠? 외울 때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그러니까 뭐야? 순부채. 순부채. 이게 뭐야? 부채 감당률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부채 감당률 하면 뭐야? 순부채. 이렇게. 부채 감당률 하면 뭐야? 순부채.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이거에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 뭐야?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만약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게 50원인데 이게 100원이래요. 2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 몇 배요? 2배. 이렇게 되는 건데, 하여간 부채 감당률 나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부채 감당률 하면 뭐야? 이거 좀 암기하셔야 돼요. 순부채. 이렇게 뭐라고요? 순부채.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분자, 부채 서비스액 분모. 그래서 분자, 순영업소득이 분모,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인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가치가 나오는데, 이 총 이제 화폐 시간가치가 총 6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일단 소개를 하면, 일시불의 내가계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역수라는 뜻이에요, 역수. 는 일시불의 현가계수고,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감책인 계수고,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는 저당상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야 돼. 총 6개를 해야 되는데, 인문 강의에서는 요것만 할게, 내가. 일단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나머지를 이해하는 데 좀 편안해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나머지가 다 힘들죠. 그래서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우리한테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소개할게요. 그러니까 일시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카드 긁을 때 그러잖아요. 일시불로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할부로 하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시불로 하겠습니다. 할부로 하겠습니다. 그때 그 일시불이에요. 내가라는 게 뭐냐면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 자, 현가라는 건 뭐냐면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 가치 줄여서 내가, 현재 가치 줄여서 현가.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내가와 현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좀 보겠습니다. 개념을. 자, 개념을 좀 볼게요. 자, 이제 뭐냐면 0이 현재입니다. 1년 후, 2년 후가 있어요. 이렇게 1년 후, 2년 후가 있다. 현재 1,000원이 있다. 현재 1,000원. 이걸 현가라고 그래요. 현가. 현재 가치. 근데 만약에 1년 후에 1,100원이 있다. 이거 1년 후잖아요. 이건 내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1,210원이 있다. 이것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은 현가하고 내가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는 필요 없고. 그래서 현재니까 현가, 미래니까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현가,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재만 현가고 한 달 후가 됐든 1년 후가 됐든 10년 후가 됐든 전부 다 내가예요. 돈이라는 건 현가와 내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 자, 일시불의 내가계수하고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요거 두 개를 보는데 둘이서 역수라는 건 조금 이따 소개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계산기를 또 이제 해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용 계산기예요. 공학용 계산기도 관계없고 이런 계산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가 10문제 나오는데 10문제를 다 찍겠다.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러신 분 가끔 계시는데 그건 안 좋은 방법이고 10문제 중에서 한 3개만 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 다 준비하셔가지고 같이 계산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시불의 내가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일시불의 내가, 미래 가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1,000원이 일시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억이 됐든 다 일시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나오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자율이 주어져야 돼요. 이자율이 10%다. 여러분 10%라는 건 0.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10%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10%라는 것을 소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누기 100을 하면 돼요. 이렇게. 퍼센트를 소수로 바꾸려면 나누기 100 하면 돼요. 10% 나누기 100 하니까 뭐야? 0.1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0.1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는 이제 0.1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현재 이제 1,000원인데 이걸 10%로 이제 예금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년 후에 얼마일까요? 1년 후에 당연히 1,100원이죠. 원금 1,000원에다가 이자 100원. 그래서 현재 1,000원은 이자를 10%로 계산하게 되면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1,100원이 됩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라서 1,000원을 예금을 하면 1년 후에 얼마를 줘요? 1,100원을 주는 거죠. 1,000원은 원금이고 이자는 100원. 10%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보내면 1,1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또 요 1년 또 이렇게 보내면 얼마가 될까요? 1,210원이 돼요. 이자를 10%로 할 때. 그래서 원금은 1,000원이고 이자가 210원이에요. 이걸 복리이자라고 그래요. 복리이자. 그러면 이제 복리란 말이 나왔어요. 설명할게요. 복리가 있고 단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금 들 때 보면 복리다, 단리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래서 단리라는 건 원금만이 이자를 발생시키는 걸 단리라 하고요. 복리라는 건 중복할 때 복자니까 원금과 이자가 같이 이자를 발생시키는 걸 복리라고 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어도 뭐야? 복리예요. 무조건. 단리는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에. 그래서 무조건 복리예요. 그러면 여기 2년 후에는 얼마냐면 원금 1,000원에 복리 이자가 21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이 수학적인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곱하기 1.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기 가지고 보세요. 1,000원 곱하기 1.1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1,100원 나오죠. 여기다가 또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곱하기 1.1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1,210원이 나와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왜 1.1배냐? 왜 1.1이냐? 1은 원금이고 0.1은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0.1은. 왜냐하면 0.1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0.1이잖아요. 1은 원금이고 0.1은 뭐야? 이자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 플러스 이자율만큼 곱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곱하기를 하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1,000원. 일시불의 현재 가치 1,000원은 2년 후에는 얼마요? 1,21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일시불의 뭐야? 미래 가치라 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러면 알겠다 이거죠. 이거를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이 뭐냐? 이제 이걸 이제 하면 그냥 여기서 1 플러스 이자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이렇게 1 플러스 이자율만큼 커진다. 곱하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되게 쉽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이 공식대로 좀 해야 되니까 이쪽에 와서 그럼 일시불의 내가계수가 1 플러스 R의 n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저절로 돼요. 요 R이 뭐예요? 이자율이고 n이 기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쪽에 다시 와서 이자율은 몇 프로예요? 10%.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이죠. 1년, 2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다시 좀 해보면 자, 그러면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1.1을 몇 번 곱했어요? 2번 곱했죠. 그렇죠? 그러면 1,000원이 뭐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죠? 곱하기 1.1의 몇 승이야 이거? 1.1의 제곱이죠.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얼마가 됐어요? 곱하니까 1,210원이 됐죠. 이거 현가야, 내가야? 노란색으로 써야 되겠죠? 내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1.1의 제곱을 원하느냐? 요거를 계수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계수. 요거를 무슨 계수? 내가를 구하는 계수다. 그래서 내가 계수라고 그래요. 여기를 보고 해야 돼. 헷갈립니다. 여기 보면 안 돼요. 현가 계수가 되죠. 여기 보고 요거 내가 계수라는 거예요. 무슨 계수를 한다? 요거를 내가 계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다시 이 내가 계수를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까 보면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그랬죠?
이게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1 플러스 0.1의 제곱이잖아요. 0.1은 이자율이고, 그 다음에 2는 왜 2승이에요? 1년 후, 2년 후. 그렇죠? 1 플러스 0.1은 얼마야? 1.1이고 제곱이 되겠죠. 같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그냥 이걸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가를 내가로 바꾸시오. 그럼 내가 계수 갖고 그냥 곱해서 바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얼마 하면 돼요? 1 플러스 R의 N승. 이거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R이 뭐야? 이자율. N은 뭐야? 기간. 하면 뭐야? 바로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됐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죠. 반대로. 반대로라는 게 뭐냐면, 요렇게 오면 얼마냐 이거죠. 요렇게 오면 얼마냐. 이거 1,000원이지 얼마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1,000원입니다. 1,000원. 이게.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라 하냐. 이건 이제 여기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할인한다는 거예요. 할인한다는 거는 앞으로 이 할인한 개념을 무수히 씁니다. 앞으로. 그럼 할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할인이라고 그래요. 할인하면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빠꾸하니까 뒤로 가니까 이게 보세요. 그럼 얘가 이제 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약 할인율이 10% 똑같다 하고 하면은 얘가 얼마 돼요? 1,100원이 돼요. 또 가면 얼마? 1,000원이 돼요. 그럼 이제 올 때는 곱하기로 왔잖아요. 그러면 올 때는 곱하기로 왔으니까 갈 때는 뭐로 가야 돼요? 나누기로 가면 되는 거죠. 곱하기와 나누기는 역수니까. 곱하기로 왔으니까 나누기로 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 꺼내보시고요. 계산기 꺼내서 자, 1210원 보세요. 1210원 나누기 1.1 하면 얼마야? 1,100원이죠. 그죠? 또 나누기 1.1을 해보세요. 1,100원 나누기 또 1.1을 해보세요. 나누기 1.1 하면 얼마야? 1,000원 나오죠. 그렇죠? 곱하기로 왔으니까 나누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 이해하십니까? 요거를 할인이라고 그래. 할인. 그럼 할인하면 어떻게 해? 작아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알겠고. 자, 그러면 1210원은 요건 내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를 했잖아요. 나누기. 몇 번 했어요? 2번 했죠. 그러면 1.1의 제곱분의 1 하면 이건 나누기가 된단 말이에요. 곱하니까 1,000원이 됐죠. 이거 1,000원이 뭐죠? 이건 현가가 됐죠. 그러면 요거는 현가를 구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걸 무슨 계수라고 그래요? 현가 계수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 현가 계수. 현가 계수라고 그래요. 그럼 현가 계수는 어떻게 되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에요. 이쪽에 와서.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다 R, N.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 플러스 0.1의 2승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1.1의 제곱분의 1. 이거 보세요. 이게 같죠, 이거? 같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알았지요? 예. 그러면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야. 그러면 1210원, 하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 돼요? 이거 이퀄. 계산해보면 1210원, 나누기 뭐야? 1.1의 제곱. 같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를 계산할 때 계산기 누르고, 자, 보세요. 1210원 나누기 1.1의 제곱이죠? 맞죠? 그러면 1.1 하고 또 나누기 얼마여야 돼요? 1.1 나누기 또 1.1 이렇게 하면 돼요. 1,000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계산한다? 1210원 나누기 1.1 엔터하고 그 다음에 엔터라는 게 뭐냐면 자판에 보면 요거 있죠? 요걸 엔터라고 그래요. 이퀄인데 그냥 계산이 쉽게 엔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누를 때 이렇게 누르면 돼요, 여러분. 1210원 나누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기 1.1 엔터 때리면 1,100원이 나와요. 또 나누기 1.1 엔터 때리면 얼마야? 이걸 1,000원 나오죠, 이렇게. 요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걸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빨리 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로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 나누기 1.1에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일로 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요걸 가지고 반복을 하시면 돼요. 요걸 가지고 반복을.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보세요. 이재료 10%요. 기간 2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곱하기 1점이라면 얼마야? 1,100원. 곱하기 1점이라면 얼마야? 1,210원. 이건 현재 가치가 미래 가치로 간 거죠. 그럼 미래 가치를 이제 현재 가치로 바꾸는 걸 할인이라고 그랬죠? 그럼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꺼번에 온다. 여기서 쭉 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1.1에 뭐야? 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할인을 합니다. 요때는 요거를 요때는 이제 할인율이라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또 합시다. 어찌됐건 간에. 자, 그래서 여기로 와서, 자,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 뭐죠, 여러분? 요게 일시분의 내과 계수죠? 요거는 요 부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분모가 1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 뭐죠? 일시분의 현가계수죠. 그럼 분모 분자가 뒤집어졌잖아요. 이놈하고 이놈하고 반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거 역수를 하죠. 그러면 약분하니까 뭐야? 1. 그래서 내과계수, 요게 내과계수죠. 내과계수, 일시분의 내과계수 곱하기 일시분의 현가계수는 뭐야? 1이 되죠? 1이 된다는 건 서로 뭐야? 역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연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놔두시기 바랍니다. 괜히 지금 하면은 과부하 걸리니까 일시분의 내과계수는 언제 써먹고 일시분의 현가계수는 언제 써먹고 요거를 좀 아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과를 구할 때 쓰는 계수가 무슨 계수예요? 내과계수. 현가를 구할 때 쓰는 계수가 뭐야? 현가계수. 이렇게. 요거를 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현가계수가 더 중요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1210원이 내과예요. 2년 후니까 곱하기 1.1의 제곱분의 1이죠. 나누기니까. 그럼 1,000원이 나오죠. 1,000원이 뭐죠? 현가죠. 그래서 요거를 뭐요? 요거를 현가를 구하는 계수다. 그래서 무슨 계수? 현가 일시불의 무슨 계수? 현가계수라는 거. 요걸 구하는 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가치 곱하기 현가계수는 뭐야? 현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아주 징글징글하게 나와요. 그래서 미래가치 곱하기 현가계수는 현재가치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 0.1, 여기 2. 그렇게 되니까 1 플러스 0.1의 뭐야? 2승분의 1이면 다시 1.1의 제곱분의 뭐야? 1. 같은 거죠?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현가를 구하기 위한 무슨 계수다? 현가 계수다. 이렇게 이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잡으면 이제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이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시험에 100%예요, 100%. 이거.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연금 흐름 분석법은 총 종류가 뭐야? 3개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게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순수네. 뭐라고요? 순수네. 이렇게. 순수네. 이렇게 외우는 게 편해요. 순현재가치법. 순현가법이라고 그래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래서 순수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참 유치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보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당신 순수한 남자야?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순수한 남자야? 네.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순수한 사람이야? 네. 그러면 돼요.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네. 내부수익률법. 요 세 가지가 이제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에요. 이게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 또는 뭐 현금 수지 분석법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근데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0이 있고 1년. 우리가 이제 이건 현금 흐름표라 하는데 1년이라고만 합시다. 1년 후. 그럼 이거는 뭐야?
현재, 요거는 1년 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현재, 여기 보시면 현재 90원을 나가 쏜다 이거야. 이게 뭐야? 현금 유출이죠. 근데 1년 후에 110원이 들어오리라고 예상되는 거야. 110원이 뭐야? 현금 유입이죠. 이렇게 현금 유출과 현금 유입이 있죠?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그랬죠.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잘 보세요. 얘는 현재 가치고, 그렇죠? 얘는 1년 후니까 미래 가치란 말이에요. 따라서 돈이라는 거는 시점이 틀리면 계산을 못 해요. 얘는 현재 가치고 얘는 미래 가치잖아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를 할 때는 다 시점이 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금전 출납부에 이제 수입과 지출을 쓰잖아요. 더하기 빼기를 하는데 그거는 모두 시점이 같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해가 바뀌면 금전 출납부를 바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12월 31일 날 결산을 끝내는 거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요거는 현재 가치고 요건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봐.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할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할인하는 게 뭐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만드는 걸 할인이라 하잖아요. 그때 아까 보면은 자, 곱하기였어요? 나누기였어요? 나누기죠. 나누기. 그럼 할인한다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할인율이 주어진다. 할인율이 있어야 돼요. 할인율. 아까 보면은 이제 잘 보세요. 할인율이 10%였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바로 종전에 2년 후에 1210원이 있었죠. 미래 가치예요. 나누기 1.1에 제곱을 했는데 그때 그 0.1이 10%잖아요. 그 10%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자율, 경우에 따라서는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이거를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주어져야 돼요. 이게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한다 그러면 벌써 곱하기야 나누기야? 나누기가 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뭐야? 나누기가 돼요. 나누기. 근데 할인율이 만약에 10%라 합시다. 10%면 0.1이죠? 그럼 1 플러스 0.1을 하면 돼. 1.1이 되겠네. 그렇죠? 아까 보면 1 플러스 이자율이라고 그랬잖아요. 또는 1 플러스 할인율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할인율이 10%다. 그럼 나누기 1.1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100원이 되죠. 이건 뭐예요?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는 거예요. 왜? 할인했으니까. 나누기 1.1 한다는 거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 가치. 얘도 뭐야? 현재 가치. 딱 끝났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뭐라 그래요? 요거를 이렇게 요 과정을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그러죠. 할인했죠? 할인해서 이렇게 딱 맞춰준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수입 빼기 지출이죠? 수입 빼기 뭐야? 지출. 그럼 되는 거예요, 이제. 쉬워요. 그러면 이제 순현가는 뭐냐? 여기 보시면 순현가는 뭐냐? 이거예요. 수입 빼기 지출이에요, 수입 빼기 지출. 그렇죠? 단지 수입 빼기 지출인데 이것도 현재 가치고 얘도 현재 가치죠. 그렇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얼마야? 100원. 현금 유출 현가가 얼마야? 90원. 순현가는 뭐야? 10원이 되겠죠. 순현가가 1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럼 0보다 크기 때문에 선택인데, 뭐, 이것까지 하면 또 좀 뭐라나, 10원이 더 남을 거라고 예상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같이 좀 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경우에 순현가가 10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 뜻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90원을 투자하게 되면 이 내용이 이거예요.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10원이 더 남는다, 예상된다,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죠? 그럼 이쪽에 와갖고 보세요.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게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남는 돈. 그럼 뭐야? 이건 유입은 뭐야? 들어오는 돈, 유출은 나가는 돈. 그쵸? 그래서 남는 돈이 얼마다? 10원이다. 그럼 돈이 남아야 돼요? 모자라야 돼요? 남아야 돈이 되는 거죠. 그럼 순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보세요. 순현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선택이고, 그 다음에 순현가 0보다 작으면 뭐야? 기각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돈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더 쉽게 해드릴게요. 아이고야. 자, 이렇게 와서 여기는 뭐야? 돈이 된다.
동일된다.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0보다 크니까. 근데 만약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0원 나왔다. 돈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돼요.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평가.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이평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출현가. 이렇게 외워두는 게 편해요. 그러면 유입 빼기 지출이잖아요. 유입 빼기 유출 또는 수입 빼기 지출. 요건 알겠고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러니까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 빼주니까 뭐야? 현재 가치. 앞에 순자만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에서 현재 가치 빼주니까 현재 가치고 순자만 붙여주면 돼. 순현가, 순현재 가치.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공식,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평가, 현금 유입의 현가, 마이너스 출현가, 현금 유출 현가는 뭐야? 순현가. 현가에서 현가 빼니까 현가, 남는 돈. 그래서 앞에 순자만 붙여주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국 중에 제일 좋은 국이 뭐야? 순댓국. 그 다음에 두부 중에 제일 좋은 두부가 뭐야? 순두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됐고요. 다시 이쪽에 와갖고 이쪽에 와서 이평가 마이너스 뭐야? 출현가. 이평가 마이너스 출현가가 뭐야? 순현가가 되겠습니다. 알았죠?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순현가까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쭉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